TV에 책, 컴퓨터, 휴대폰까지 볼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 그런데 안경 없이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주제는 바로 굴절 이상으로 생기는 시력 문제입니다. 먼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스타들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2018년 호주 오픈 남자 단식에서 4강에 오르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테니스 선수 정현. 당시 세계 랭킹 1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며 대한민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0위권에 들었는데요. 정현 선수가 테니스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고도 근시와 심한 약시 때문. 녹색이 눈에 좋다는 의사의 말에 약시를 치료하기 위해 라켓을 잡았다고 하는군요. 테니스 선수로는 드물게 안경을 착용한 정현 선수. 시력을 극복하고 이뤄낸 그 쾌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왠지 만날 것 같은 이 사람.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잭 스페로우 선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배우 조니 뎁. 짙은 눈매로 잭 스페로우 역할을 소화했던 조니 뎁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실명을 고백했는데요. 왼쪽 눈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실명으로 시력 교정이 불가능하고 오른쪽도 근시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하는군요. 이런 신체적 어려움도 연기로 극복한 조니 뎁. 앞으로도 그 연기 열정 기대하겠습니다. 잭 스페로우. 오늘 시력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해 주실 분 안과 전문의 양지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눈이 신체 중에서는 사실 좀 작은 부위예요, 그죠? 네. 예, 근데 정말 중요한 부위죠. 또 복잡하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시력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우리 뭐 듣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복잡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출생 직후에 예.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 빛 자극을 받아들이는 망막이나 예. 뇌의 시각 중추가 예.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 형태 정도만 알아볼 수 있는 흐릿해요, 그러면? 예. 아.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적절한 빛 자극이 네네네. 우리 눈으로 오고 예. 그래서 뇌까지 전달이 되면 이제 네. 점차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살 때부터 발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애기? 보통은 이제 출생 3개월 정도가 되면 눈을 마주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3살이 되면은 네. 시력이 한 0.6 네.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 7세경이 되면 이제 교정 시력이 아. 1.0으로 성인 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발달 과정이 있네요. 이게 적응을 네, 해야 되는구나. 네, 네. 자, 이제 앞서 말한 이 조니 뎁의 경우는요. 근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니 뎁 이렇게 하면 사진 종종 보면은 약간 색깔이 들어있는 안경 자주 끼고 나오는 사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약간 좀 인상도 좀 써요. 네. 많이 찡그려요. 그게 아마 근시 때문일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근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외부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바라볼 때 초점이 이 망막이라는 필름 앞에 맺히는 걸 근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네. 당연히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잘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요. 네. 상이 앞쪽으로 와서 가까이에 있으면 네. 상이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가까이가 잘 보이게 되는 아, 것이 어차피 근시입니다. 거리니까. 네. 요 거리니까. 예. 반대로 이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것은 안 보이는 증상도 있는 거죠? 원시를 표현을 할 때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망막을 중심으로 해서 초점이 뒤쪽에 맺혀 있는 걸 원시라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원시인 거죠. 네. 근데 우리 자랑스러운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의 경우에는 근시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고도 근시에다가 약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약시는 뭐예요? 아, 약시는 이제 저희가 눈을 사사시 검사를 해봐도 네.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이상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시력이 안 나옵니다. 안경을 끼워서 초점을 망막 필름에 잘 맺혀주어도 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진료 보다가 그럼 나중에 굴절 교정 수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굴절 교정 수술 또한 네. 이 망막에 필름을 맺히는 거기 때문에 안경으로 시력이 안 나오는 약시의 경우 굴절 교정 수술을 한다고 해서도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약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네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약시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우리 눈도 시력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가 아. 만 7세, 늦어도 한 10세까지는 이 발달이 되어야지만 이런 약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현 선수의 경우는요. 녹색이 시력에 좋다고 해서 테니스를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시골에 사는 친구들이 항상 눈이 좋다. 왜냐면 예.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이 네. 녹색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너무 의학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요? 네. 저 의학적으로가 아니라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우선 우리가 이제 근시를 늦추기 위해서는 네. 녹색 환경, 즉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네. 근시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스펙트럼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에 녹색이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색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수 중에서는 녹색지대가 가장 시력이 좋겠다. 시력이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야, 받아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예, 묻힐 뻔했어요. 네. 그러면은 가장 안 좋은 색상은 어떤 색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들어볼 텐데요. 네. 청색광. 핸드폰. 네. 아. 네, 이제 청색광 같은 경우가 우리 눈에 노출이 되면 네. 이 눈 뒤쪽의 망막에 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요. 네. 이 청색광이 가장 좋지 않은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정현 선수처럼 어릴 적에 시력이 안 좋은 아이들이 계속 치료를 받으면 네. 좋아질 수 있습니까?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 보통 이제 만 7세 이전에 적절하게 안경을 착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가림 치료 등을 하게 되면 약시를 맞고 시력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 시력은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되도록 안경은 잘 안 씌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거는 또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내 아이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꼭 안과 검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굴절 이상으로 시력 교정이 필요한 스타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여성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 씨. 최근엔 1인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1인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요?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 난시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눈앞이 뿌옇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에 편두통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수술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강민경 씨. 팬들과 더 오래오래 만나려면 눈 건강도 필수인 것 아시죠? 건강한 몸으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촌철살인의 멘트, 날카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평론가 겸 작가 허지웅 씨. 늘 화면을 봐야 하는 영화 평론의 특성상 시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허지웅 씨는 어릴 적에 원시와 난시가 함께 있어서 남들보다 빨리 노안이 온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신경이 약하다는 그 말이 무서워 이후엔 안과를 안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허지웅 씨, 눈이 건강해야 더 좋은 글도 많이 쓰게 되죠. 건강 잘 지켜서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안과 가세요. 난시가 나왔네요. 네. 아, 주변에 근시 말고 난시인 분들도 꽤 많은데 이 난시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어렵네요. 어려울 난자 아닙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워. 네, 우리가 이제 외부에 네. 이렇게 사물을 볼 때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서 빛이 굴절되어서 네. 초점이 하나가 맺혀지면서 이렇게 상이 맺혀져야 네.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각막 모양이나 네. 이 수정체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되면 좀 찌그러지거나. 네, 그러니까 넉비공 모양처럼 되거나 아. 그러면 이 초점이 한 곳에 맺히지가 않고요. 이렇게 2개 아니면 뭐 많다면 3개 이상 이렇게 잡히는 경우를 난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어지럽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개가 맺히니까. 그런 식으로 뜻이구나.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증상으로는 사물이 아무래도 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좀 겹쳐 보이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강민경 씨는 난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편두통이 왔다 그랬어요. 시력과 편두통. 언뜻 들으면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네. 어지러운 분이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어지럽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아. 연관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 동영상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네,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 눈 깜빡임이 네. 분당 한 12회에서 네. 20회 정도가 일어나는데요. 네. 이렇게 모니터 작업을 하다 보면 네. 눈 깜빡임이 한 4회에서 6회로 아, 줄어듭니다. 집중하니까.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눈물 분비가 덜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건조증은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조증에 의해서 눈이 뿌옇게 보이는데 예. 난시 증상은 당연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네. 눈 주변에 이 힘을 주고 심해지면 이 목 근육까지 경직이 와서 두통으로도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신체 기관 중에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증상이 엄청 다양하다는 거 느끼셨죠? 자, 이분도 시력 저하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랭킹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짐이 관심법으로 들여다본다.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왕건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 궁예 역의 김영철 씨. 한쪽 눈을 번쩍이는 그만대로 가리고 나와 관심법을 하는 궁예의 인기 요즘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김영철 씨는 이 촬영으로 인해서 시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늘 한쪽 눈을 가린 채 있다 보니까 가리지 않은 쪽 시력이 2.0에서 0.2로 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떨어진 시력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연기 열정 뒤에 이런 고통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보여주세요. 아 참, 요즘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죠? 네, 혹시 한쪽 눈만 사용하면 사용한 눈이 나빠집니까? 제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린다고 해서 네. 제 가리지 않는 눈이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김현철 씨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을 가리고 네. 한쪽 눈을 썼더니 이쪽 눈이 나빠졌다고 하잖아요.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은 네. 오히려 안대로 눈을 가리고요. 네. 간혹 이제 이 안대가 눈을 압박하게 되면 네. 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네. 장기적으로 안압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녹내장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가리고 있으면 이렇게. 네. 아, 그런데 일단 이제 가리지 않은 쪽이 네. 나빠지신 이유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김영철 씨 나이를 좀 보니까 네. 노인성 안질환이 좀 생길 수 있는 나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야외 촬영을 하다 보면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야외 씬이 굉장히 많았을 때. 네. 그래서 이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 우리 눈에 뭐 백내장이라든가 황반변성 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아. 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쪽 눈은 가리고 있었으니까 이쪽은 자외선을 안 받아서 네. 가린 눈은 오히려 보호가 됐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양쪽 눈 시력이 비슷한데 유독 이제 한쪽만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명 이제 짝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눈도 네. 조금씩의 네.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간혹 이제 일정 이상의 차이가 네. 나면 그것을 우리가 부등시 짝눈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아. 근데 이러한 짝눈이 만 7세까지 네. 방치가 된다면 좋은 눈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네. 나쁜 눈은 좋은 시력이 안 나오니까 그 눈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눈이 발달해야 할 시기에 발달을 하지 못해서 퇴화. 약시로 퇴화가 이어질 되는 수 거죠. 그러니까 퇴화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정체하는 아, 거죠. 정체. 더 발달을 하지 못하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네네네. 이제 이렇게 짝눈이 만약에 성인까지 이어진다면 일단 네네. 기본적으로 시력을 안 나올 거는 확실하고. 네, 확실하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고 그렇죠. 사물의 입체감을 느끼게 예. 되는데 이렇게 한 눈이 네. 좋지 않다 보면 네. 아무래도 거리감이나 입체감을 떨어뜨리게 느껴지. 그리고 약간 균형감도 좀 떨어져요. 네. 예, 걸을 때. 그러면 이제 예. 실생활에서 예. 가장 위험한 게 불편하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운전할 때 예, 거리감 그렇죠. 안 잡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만 7세 이전에 짝눈일 때 혹시 치료는 가능한가요? 아까 만 7세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만 7세 이전에 검사를 해서 네. 굴절 이상이 어떤 굴절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안경을 착용을 해서 특히 안 좋은 눈에 이 안경을 착용을 시켜주면 좋은 자극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극이 우리 머리로 전달이 돼서 이 시력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이제 안경 착용으로도 안 되는 경우는 좋은 눈을 가리게 되거든요. 네. 좋은 눈을 가려서 이 안 좋은 눈을 자꾸 사용하게 만들어서 시력 발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림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른손잡이인데요. 네. 왼손을 발달시키고 싶으면 오른손 안 쓰고 왼손을 쓰면 돼요. 오른손을 안 쓰고 왼손을 쓰면 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눈이라는 특수성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네네네. 만 7세라는 점입니다. 혹시 유아 시력
치료 전문이세요? 아니, 그냥 기본적인 안과 의사들이 다 알 수 있는 갑자기 내용입니다. 궁금해져가지고. 아주 중요한 아, 부분이라서. 그래요? 예. 네. 아니 되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지금 네. 아이들이 아들, 딸 쌍둥이가 5세여서 네. 꼭 그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네. 이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 약입니다. 부모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시기를 놓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야외 활동, 바른 자세, 이건 눈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특히 눈은 지킬 수 있을 때 잘 지켜야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분도 하셨죠?